그리스 지도를 펴놓고 크레타섬 위쪽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시면 이름표를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섬 하나가 나옵니다. 안티키테라. 이 이름 뜻이 좀 서운합니다. 바로 위에 키테라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안티를 붙인 겁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키테라 맞은편. 그러니까 이 섬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이름도 없이 옆 섬의 반대쪽이라는 뜻으로만 불려온 겁니다. 넓이는 20제곱킬로미터 남짓, 사는 사람은 다 합쳐도 70명이 안 됩니다. 배도 잘 안 서고 관광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 앞바다 45m 아래에서 기술의 역사 교과서를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든 물건이 하나 올라옵니다. 겉보기엔 그냥 청동덩어리였습니다. 녹이 슬어 부서지는 바닷속에서 굴러다니던 돌덩이 같은. 그런데 그 덩어리가 마르면서 저절로 쩍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안쪽에서 톱니바퀴가 나왔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물건 속에서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실 뒤에 시간표 한 장씩 붙어 있었죠? 그 종이가 왜 그렇게 편했느냐면요. 다음 주 화요일 3교시에 뭘 하는지 오늘 앉아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도 시간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20해 뒤 어느 날 밤에 달이 어디쯤 떠 있을지, 그날 해가 가려질지 안 가려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시간표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딱 그겁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 손으로 깎아 만든 손잡이 달린 하늘의 시간표. 이름은 안티키테라 기계입니다. 때는 1900년 봄이었습니다. 그리스 시미섬에서 온 해면 채취 잠수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길이었습니다. 해면이라는 건 목욕할 때 쓰는 스펀지인데요. 그 시절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손으로 뜯어왔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하필 폭풍을 만납니다. 선장 디미트리오스 콘도스는 안티키테라 섬 옆에 배를 붙이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김에 여기 해면이나 좀 있는지 보자 하고 잠수부 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엘리아스 스타디아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잠수부를 한번 보십시오. 묵직한 구리 헬멧을 뒤집어 쓰고 45m 아래로 내려갔던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밧줄을 미친 듯이 잡아당깁니다. 올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헬멧을 벗기자 이 사람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밑에 시체가 널려 있다고, 사람 시체하고 말 시체가 바위 사이에 수북하다고. 선장은 안 믿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면 정신이 흐려지는 병이 있거든요. 헛것을 받겠거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손에 뭔가를 하나 들고 올라옵니다. 사람 팔이었습니다. 단 살로 된 팔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팔이었습니다.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조각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라앉은 배 한 척이 싣고 가던 그리스 조각상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해부터 그리스 정부가 나섰습니다. 해군 함정이 오고 잠수부들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청동상, 대리석상, 유리그릇, 보석, 청동으로 만든 악기까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원전 340년쯤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안티키테라 청년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더기 안쪽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은 물건이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온통 녹색으로 뒤덮인 어른 손바닥만한 청동덩어리였습니다. 1902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 발레리오스 스타이스가 그 덩어리를 들여다보다가 갈라진 틈 안쪽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톱니바퀴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서로 맞물린 채로요. 여러분, 이게 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당황시켰는지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배는 기원전 70년에서 60년 사이에 가라앉은 배입니다. 로마가 아직 제국이 되기도 전입니다. 그 시대의 기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도르래, 물레방아, 지렛대 정도를 떠올립니다. 태엽으로 가는 기계식 시계는 아직 세상에 없었습니다. 정밀한 톱니바퀴가 여러 겹으로 맞물린 기계는 유럽에서 서기 14세기 천문시계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있으면 안 되는 시대에 놓여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학계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떨어뜨린 물건이 섞여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세기 동안 이 청동덩어리는 박물관 진열장 구석의 정체불명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에 한 과학사학자가 이걸 붙들고 늘어집니다. 데릭 드 솔라 프라이스. 이 사람이 1951년부터 매달려서 1974년에 마침내 X선과 감마선으로 속을 들여다본 연구를 발표합니다. 제목이 그리스인에게서 온 톱니바퀴였습니다. 제목부터가 이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인에게서 톱니바퀴가 나왔다는 그 한 문장이 그때까지의 기술사 상식을 정면으로 건드렸으니까요. 겉에서는 절대 안 보이던 톱니가 마침내 필름에 찍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X선 사진은 평평합니다. 톱니바퀴가 여러 겹 겹쳐 있으면 그림자가 서로 포개져서 어느 바퀴의 톱니가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스는 큰 그림을 그려봤지만 세부는 틀린 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발견된 지 100년이 되도록 이 상자가 무슨 일을 하던 물건인지 아무도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요. 그런데 그 잠긴 문을 여는 열쇠는 엉뚱하게도 비행기 부품 공장에서 나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의 마이크 에드먼즈 교수와 토니 프리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고 온 건 산업용 X선 촬영 장비였습니다. 원래는 비행기 부품 안에 금이 갔는지 들여다보는 기계인데요. 유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니 기계를 박물관 안까지 통째로 실어 온 겁니다. 이 장비는 물체를 얇게 썰어보듯 층층이 찍습니다. 겹쳐서 뭉쳐져 있던 톱니바퀴들이 한 겹씩 따로 떨어져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표면에 아주 미세한 글자까지 살려내는 촬영 기법을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결과가 나옵니다. 남아있는 조각은 82개, 원래 기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청동 톱니바퀴가 30개, 가장 큰 바퀴는 지름이 13cm쯤 되는데 톱니가 무려 223개 깎여 있었습니다. 톱니 하나의 길이가 1mm 남짓입니다.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깎았습니다. 기계 전체 크기는 신발 상자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나무 상자에 넣으면 가로 34, 세로 18, 두께 9cm. 그 얇은 상자 안에 톱니바퀴가 겹겹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는 물건이냐? 옆에 달린 손잡이를 돌립니다. 그러면 앞면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는 해, 하나는 달입니다. 별자리 12칸이 그려진 눈금 위에서 그날 해와 달이 하늘 어디쯤에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달이 얼마나 찼는지 보여주는 작은 공까지 같이 돌아갑니다. 뒷면은 더 놀랍습니다. 위쪽에 달팽이 집처럼 감긴 나선 눈금이 있는데 칸이 235개입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일이 235번 되풀이 되면 정확히 19년이 된다는 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 나선은 칸이 223개, 일식과 월식이 223개월마다 비슷한 순서로 되풀이된다는 규칙을 담은 눈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자는 앞으로 언제 해가 사라질지를 미리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 시간표가 다음 주 화요일 3교시를 알려주듯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다
달이 늘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달은 지구에 가까워지면 빨라지고 멀어지면 느려집니다. 이 변덕을 톱니바퀴로 어떻게 흉내냈을까요? 바퀴 하나에 짧은 핀을 받고 그 옆 바퀴에는 길쭉한 홈을 파서 핀이 홈 속을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두 바퀴의 중심을 일부러 살짝 어긋나게 띄워두면 핀이 홈을 따라 도는 동안 속도가 저절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2000년 전에 톱니 두 장으로 달의 마음을 재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연구팀은 이 기계에 새겨진 글자를 3,400자쯤 읽어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글자만 14,000자가 넘는데 그중 일부를 겨우 읽어낸 겁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사용 설명서에 가까웠습니다. 이 눈금이 무슨 뜻이고 저 바늘이 뭘 가리키는지 적어둔 말하자면 그 시대의 천문학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토니 프리스 팀이 앞면을 복원한 모형을 내놓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앞면에는 해와 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맨눈으로 보이는 행성 5개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날짜와 달의 궤도까지 더하면 움직이는 표시가 9개. 연구팀이 계산한 톱니바퀴 총 수는 69개였습니다. 새겨진 글자 중에는 금성 462년, 토성 442년 같은 숫자도 있었습니다. 그 행성이 하늘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횟수를 적어둔 겁니다. 상자 하나에 우주를 통째로 집어넣은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신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치른 값을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01년 여름 인양 작업이 멈춥니다. 잠수부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르고스 크리티코스, 그리고 두 사람이 잠수병으로 몸이 마비됐습니다. 그때는 깊은 물에서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급하게 올라오면 몸속에 기포가 생긴다는 것도요. 해면을 뜯어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자기가 건져 올린 게 뭔지도 끝내 몰랐습니다. 인류가 2000년 만에 되찾은 가장 정교한 기계는 그 사람들의 폐로 건져 올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만들어진 시기부터 학자마다 다릅니다.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라는 주장도 있고 기원전 87년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기계에 새겨진 달 이름이 크린토스 계열이라 그쪽 지역과 연결짓는 연구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이 기계가 아직도 연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에는 글래스고 대학 연구진이 우주에서 오는 중력파를 분석할 때 쓰는 통계 기법을 이 기계에 들이댔습니다. 부러져 나간 달력고리에 원래 구멍이 몇 개 뚫려져 있었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답은 354개였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달의 움직임에 맞춘 달력이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정반대 방향의 연구도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톱니 모양과 제작 오차를 넣고 돌려봤더니 몇 달만 돌리면 톱니가 걸렸을 거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건 2000년 동안 부식돼 뒤틀린 지금 상태를 재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훨씬 잘 돌았을 거라는 반론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티키테라 기계는 그 생각이 얼마나 게으른 생각인지를 살아남은 톱니 30개로 조용히 증명해버립니다. 교실 뒤 시간표는 누군가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 하늘의 시간표를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숫자로 적었고 그 숫자를 청동에 옮겨 손으로 깎아냈습니다. 자기 이름 한 글자 남기지 않고요.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